안녕하세요. 신한교육의 저집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우선 중독을 정확하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에 대한 의학적 입장은 도파민 분비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도파민이 과다로 분비되고 전두엽을 자극하게 되며 이것이 반복되면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때 중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정상적 조절 기능을 상실한 뇌질환으로 봅니다. 이런 경향은 기질적으로 신체적 특징이 유전되는 경우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중독적 성격이 고착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독적 성격이 중독 현상에 선재할 경우, 즉 중독적 기질을 타고날 경우 중독 대상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중독성 물질인 담배, 알코올, 약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이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비교적 많은 연구가 된 알코올 중독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 40에서 60%, 많게는 75%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중독 관련 통계를 보면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기질적으로 중독적 성향의 사람이 갑자기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체적 특징이 유전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중독자의 증가는 중독성 물질의 남용이 늘어나거나 외부 자극에 의해 형성된 중독적 성격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독성 물질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증감을 반복하는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중독 관련 통계와 다른 점을 보입니다. 결국 최근 증가한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중독적 성격의 증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성격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 기반인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불안증, 우울증 등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장애가 중독적 성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루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면 청소년은 대략 5시간 내외이지만 부모들은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TV 시청 시간을 고려하면 청소년은 대략 1시간 내외지만 부모들은 3시간 이상입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총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 5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과 관련된 통계나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통계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청소년 100명 중 36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했는데 2019년 7월 29일자 한국일보에서는 성인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걸었습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거의 40% 이상이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문제입니다만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논의에서 유독 청소년의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느 순간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메모, 지인과의 대화, 쇼핑, 결제 등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대학의 출석이나 간단한
행정적인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송이나 강의조차 스마트폰으로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영상 시장을 독점해온 방송사들이 빠른 속도로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고, 기존의 유튜브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인터넷 방송사나 개인 방송 채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TV를 통한 영상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TV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시청이 훨씬 선호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스마트폰에 의지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인구의 30에서 40%를 중독으로 보면서도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적절한 요구를 하지 않는 양면성은 스마트폰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TV나 PC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상을 불필요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뇌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인 대략 8세에서 10세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기 뇌의 성장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와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균형 잡힌 신체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보의 유입이 시각과 청각에만 국한되고 높은 몰입감으로 인해 다른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경우 뇌의 성장과 더불어 신체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기의 스마트폰에 대한 과다한 집착은 좀 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독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친구나 부모와의 관계, 학업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적 성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에 대한 과다한 집착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술이나 담배 또는 중독성 물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인이 되면 다른 대상에 대한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독이 증가하는 이유가 중독적 성격의 증가에 있고,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연관성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은 기질과 성격 또는 지금의 심리적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걱정된다면 가장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인데도 만약 하지 못하도록 하면 반발만 커집니다. 어린 시기야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부모의 강요에 고집과 완력으로 대항하려고 들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도 뭔가 즐거운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나 놀이를 하거나 같이 스마트폰을 즐기는 것도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부모조차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야단을 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불합리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죄의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부모의 눈을 피해서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차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과다하게 억제할 필요는 없지만 마냥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행동을 조절하기 전에 우선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을 가장 멍청한 세대라 부르기도 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가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이미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있으며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위에 자녀가 납득할 수 있고 부모가 실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 저 집사였습니다.